안녕하세요. 2025년도 청소년 AI 컨텐츠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강사 정민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캔바 영상 스토리보드 제작 튜토리얼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과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결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스토리보드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의 기초를 배운 다음 캔바의 기본 기능부터 AI 기능까지 차근차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캔바 앱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영상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바에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AI로 만드는 영상 스토리북이란 무엇일까요?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멀티미디어 북인 AI 스토리보드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은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결합하여 만드는 디지털 영상 형태를 AI 영상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체계 개념을 뛰어넘고요.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영상 스토리보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쉽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전문가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AI 영상 스토리보드는요,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통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AI 영상 스토리보드를 만들며 21세기 필수 역량인 디지털 창작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와 미디어 요소가 결합한 창의적 융합적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며 함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AI 스토리보드의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으로 상상하고 AI로 실현하며 편집으로 완성한다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주인공의 특징을 반복하고 감정과 분위기를 담고 또 스타일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대화체로 반전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모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살 빨간머리 소녀 민준이가 마법의 숲에서 보물지도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스릴 넘치는 모험을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캔바에서는 정말 강력한 AI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직 라이트로 스토리 아이디어부터 상세한 줄거리까지 자동 생성할 수 있고요. 또 매직 미디어를 통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AI 보이스와 같이 여러분의 텍스트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바꿔주고 나레이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캔바 안에 다양한 앱을 불러와 설치하면 창의적인 효과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인데요. 컷 편집으로 불필요한 부분도 다 캔바 안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장면 전환에서 페이드, 와이드, 줌 같은 자연스러운 전환 효과를 사용해 시청자가 몰입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또 AI 보이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성이나 직접 녹음한 목소리로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GM으로 음악도 넣을 수 있어요. 분위기를 살려주면 좋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생동감 있는 미디어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AI 영상 스토리보드를 잘 만들려면 프롬프트도 잘 써야겠죠. 이번에는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를 잘 만들려면 스토리의 구성이 중요하겠죠.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술로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면서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좋은 스토리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흥미진진한 기승전결 이야기 구조가 첫 번째예요. 이야기에는 도입, 전개, 갈등, 그리고 해결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을 갖춰야 해요.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나 극적인 순간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보는 사람은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그들의 성격, 동기, 그리고 변화 과정을 통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갈등과 감동의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나 도전,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감동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스토리텔링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고요. 오래오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 잘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프롬프트란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주는 명령어나 지시문을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요리사에게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처럼 AI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할지 알려주는 마법의 언어이기도 하죠.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이미지 한번 볼까요?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빨간 머리에 파란 셔츠를 입은 10살 소년이 푸른 숲속에서 보물 지도를 들고 모험을 떠나는 모습을 시네마틱 리얼한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고 AI가 이 질문을 받아듣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바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입니다. 글쓰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I에게 질문할 때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요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애매한 질문보다는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된 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써줘 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질문 대신에 제주도의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한 중학생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를 300자로 써줘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이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장소, 제주도의 여름바다, 주인공, 중학생, 장르, 모험 이야기, 분량 300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AI가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AI에게 질문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와 같이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그림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텍스트 생성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AI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요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예시로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선생님이 소녀가 앉아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하면 오른쪽에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흑백의 단조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조롭게 나올 수 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하면 AI가 랜덤으로 그림을 생성해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면에 아래의 이미지 한번 볼까요? 파란 원피스를 입은 긴 갈색 머리의 10살 소녀가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좀 길게 썼지만 그만큼 구체적이고 묘사를 하니까 어때요? 아래의 그림처럼 생생하고 예쁜 소녀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누가? 10살 소녀가 어떤 모습으로? 파란 원피스의 긴 갈색 머리로 어디에서?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무엇을? 책을 어떤 스타일로? 3D 애니메이션으로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로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을 생성할 땐 두 번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인공과 장면의 반복적인 설명이 중요하겠죠. 이야기 속에서 같은 인물이나 장소가 여러 번 등장할 때 매번 동일한 특징을 반복해서 프롬프트에 포함시키고 작성을 해야 그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파란 눈에 빨간 곱슬머리를 한 소녀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숲속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장에 또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 나와야겠죠. 같은 빨간 곱슬머리의 소녀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호수에 앉아있는데 토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 곱슬머리와 파란색 원피스라는 핵심 특징이 두 장면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정확히 쓰니까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은 소녀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 이미지를 생성할 때에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캐릭터, 장소, 배경, 그리고 화풍이나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의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술 작가의 화풍이 다르듯이 똑같은 해바라기를 그리는다 해도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와 피카소가 그린 해바라기의 화풍이 다르겠죠. 이렇듯 화풍 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또는 원하는 화풍이나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화면에 보면은 선생님이 4가지 예시를 드려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의 아이가 바다에서 조개 껍질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를 그려달라고 했지만 스타일을 다 다르게 적용시켜 보았어요. 첫 번째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밝고 화려한 색상의 입체적인 모습으로
활기차고 귀여운 모습의 소년이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타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풍입니다. 두 번째는 수채화 스타일이에요. 부드럽고 파스텔 톤의 감성적인 느낌이 들죠. 또한 따뜻하고 잔잔한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색채입니다. 세 번째는 시네마틱이라는 스타일이에요. 즉, 영화같이 고품질, 실사와 같이 영화적 느낌을 내고 싶고 드라마틱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현실감 있고 리얼한 느낌의 스타일인 시네마틱 효과를 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화 스타일이 있는데요. 유화 스타일을 보면 붓터치가 살아있는 예술적 느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클래식하고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미디어북의 분위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예시, 영화, 책, 드라마, 영상들의 소스들을 많이 보면서 참고해 보세요. 단, 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캔바를 어떻게 쓸지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바의 기본 화면입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 하얗게 빈 공간이 캔버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캔버스 위에를 보면 휴지통과 페이지 추가, 삭제와 같은 기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은 왼쪽 끝에 도구라고 되어 있는 도구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디자인, 요소, 텍스트,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업로드 항목과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고요. 이 도구들을 각각 클릭을 하면 옵션 창이 뜨고 그 옵션 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캔바의 기본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새 창을 열어줍니다. 새로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16대 9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새 창이 열리면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캔버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구창을 한번 볼까요? 디자인, 요소, 텍스트 등이 보이는데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바로 내가 디자인하고 싶다 하면은 이 요소라는 도구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기능인데요. 이 요소 안에는 도형, 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생성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들이 이 공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어떠한 특정 이미지 요소가 있다면 요소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래픽, 사진, 영상 등 관련된 멀티미디어 소스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나는 그래픽에서 오리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리를 하나 불러오고요. 자, 불러온 오리에 요 모서리를 잡고 키웠다, 줄였다. 이미지도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편집 툴이 다 간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요소마다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바꿀 수도 있고, 또 뒤집기 버튼을 눌러서 수직 수평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또 특정 부분만 이미지를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집에 가면요, 다양한 편집 툴들도 있어서 효과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필터를 씌우는 기능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픽 요소를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그래픽 말고 오리에 관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다양한 오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리 한 마리를 클릭을 해서 오리를 불러올게요. 자, 오리도 마찬가지로 자를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에서 이 편집 기능에 있는 AI 재미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집을 누르면 왼쪽에 매직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 제거, 생성, 이레이저, 또 잘 보면 여기 꺾은 선이 있어요. 꺾은 선을 클릭을 해주면 텍스트 추출, 에딧, 익스펜드와 같은 총 7가지의 편집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 AI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포토샵 같은 고급 전문가적 기술들을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배경 제거는 클릭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옆에 배경 생성을 한번 볼까요? 자, 배경 생성을 누르면 특이하게도 프롬프트 창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은 재미있게 이 오리를 파리, 에펠탑 있는 곳으로 한번 여행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세느강 다리 위에 배경이라고 한번 넣어서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왼쪽에 총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I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정말 파리, 프랑스의 세느강 위에 오리가 합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떤 거는 에펠탑이 2개가 있는 게 볼 수 있네요. 자,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내가 지우고 다른 배경으로도 이 매직 스튜디오 배경 생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유용하게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주고 있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리, 진짜 다리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페이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은 책상, 노트북이라고 한번 검색 키워드를 넣어보고요. 요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편집 기능으로 가서요. 다시 매직 이레이저라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이레이저가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지우개라는 뜻이죠. 자, 지우개로 특정 사물만 지우는 기능입니다. 지울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은
브러쉬와 클릭 또는 전경,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로 특정 사물만 색칠해서 한번 지워볼까요? 선생님은 볼펜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는 얇게,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쭉 이렇게 볼펜 모양에 맞춰서 브러쉬로 색칠을 해준 다음 지우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매직 이레이저가 지금 이 볼펜을 지우고 있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감쪽같이 볼펜이 사라졌죠. 이렇게 특정 사물을 지우는데 매직 이레이저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또 편집으로 가서 매직 스튜디오에 이번에는 매직 그랩이라는 기능을 살펴볼 텐데 똑같이 브러쉬 클릭, 전경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매직 그랩, 특정 사물만 뽑아내서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핸드폰을 한번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바꿔볼게요. 핸드폰을 클릭하고 추출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만 선택이 되고요. 핸드폰만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줘서 이미지의 위치나 아님 사이즈 회전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 이번에는 매직 그랩 다음에 텍스트 추출은 하지 않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매직 그랩처럼 만약에 이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만 선택해서 수정을 해준다든가 글씨를 아니면 그 텍스트를 지워준다든가 할 때 편집을 할 때 텍스트 추출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매직 에딧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직 에딧 기능은 말 그대로 다른 사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우선 내가 바꿀 사물을 브러쉬나 아니면 클릭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 프롬프트 창에다가 바꾸고 싶은 사물을 자세하게 묘사하듯이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커피 대신에 초코 칩이 박힌 초코 머핀이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브러쉬로 머핀 모양의 테두리를 이렇게 이미대로 그려준 걸 볼 수가 있죠. 바꾸고 싶은 이미지의 테두리의 모양을 브러쉬로 그려주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게 나왔죠. 여기 손잡이는 조금 나왔지만 이것도 브러쉬로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커피가 순식간에 머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매직 에딧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매직 익스팬드 기능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직 익스팬드는 말 그대로 확장시키는 기능입니다. 무엇을 확장시키냐? 전체 배경도 확장시킬 수 있고요. 또는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이미지를 더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 형식으로 하면 이 부분만 나는 채워주고 싶다. 위에 부분만 하면은 이렇게 자유 형식으로 윗부분만 넓게 선택을 해서 확장 버튼을 눌러주면요. 랜덤으로 AI가 이 윗부분을 상상해서 또 연관성 있게 그려줄 겁니다. 지금 창문이 좀 잘려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성해 줄까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연장시켜서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죠. 또 신기한 건 뭐예요? 이 빛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이 안에
조명을 더 밝게 재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를 한번 전체를 한번 확장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얘가 만들어줄까? 자, 전체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아랫부분까지 빈 공간을 AI가 매직봉으로 짜자잔 채워줄 겁니다. 네, 이렇게 없던 이미지 부분을 AI가 만들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 내가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 텍스트 버튼을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제목을 더 넣고 싶으면 제목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가 창가 앞에 있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자, 텍스트의 크기는 좌우로 잡아당겨서 늘렸다 줄였다 해줄 뿐만 아니라 위에 숫자로도 섬세하게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색상도 바꿔줄 수 있고요. 서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세로 텍스트로 쓸 거냐 가로 텍스트로 쓸 거냐 그 다음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 자세하게 요 텍스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로드 항목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들어있는 특정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불러오면 캔바 클라우드에 업로드돼서 바로 적용시켜서 불러와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고 싶을 땐 업로드를 이용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도구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이고요. 자,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도구가 이 앱 기능입니다. 앱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이 있으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쓰듯이 캔바에는 캔바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양한 기능을 다른 플랫폼에다가 API라는 형식으로 끌어와서 그 기능을 설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앱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그림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진 속 얼굴 표정 바꾸기와 같은 이러한 재미있는 기능을 가진 것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기능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면은 X를 눌러서 이 기능들을 다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앱에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에 관련된 다양한 어플들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캔바의 기본 기능이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AI 영상 스토리북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두 장 정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책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규정상 프레젠테이션 16대 9 사이즈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새 창이 열리면 우선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 순서겠죠.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매직 미디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요소로 들어가서 AI 매직 생성기에 나만의 이미지 생성을 클릭을 해주면 동일하게 매직 미디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글이 먼저 이야기가 있어야 이미지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글부터 한번 만드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글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쓰는 방법과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봤던 것들 툴 중에서는 챗GPT나 리튼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계정도 필요하고 또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또 이미지도 글도 생성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용할 친구들은 이용해도 되지만 캔바 안에도 매직 라이트라는 글을 써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매직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또는 여기에 반짝반짝 매직 기능을 눌러도 매직 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매직 라이트 기능을 클릭을 하면은 프롬프트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둠에서 구상하는 이야기를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준다고 그랬죠? 자,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한 10살 소년의 모험 이야기를 분량도 써주면 좋습니다. 300자로 써줘. 한번 이렇게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300자로 글을 써주죠. 자, 여름바다에 민준이라는 주인공이 바다에서 어떤 모험의 이야기를 떠난다는 글을 생성을 해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읽어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분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기 보면은 이대로는 좋지만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5페이지로 페이지 분량으로 서로 나눠주고 좀 더 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갈등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각색해줘 라고 한번 이야기를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직라이트 기능이 각 페이지마다 분량을 조절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뭔가 갈등 구조도 있고 이 안에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네요. 보석이라는 것도 나오고 공포에도 질리고 또 뱀이라는 등장인물도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줬는데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글을 가지고 선생님이 영상 스토리북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여름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해변입니다. 여기 10살 소년 민준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삽입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페이지 추가한 다음 글을 한번 1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불러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이즈나 폰트도 여기에서 어울리는 폰트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니 여름 환하게 비추는 해변이라고 했어요. 자,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가득한 공기.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민준이는 아버지가 주신 낚싯대를 들고 해변을 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디에 생성하느냐? 매직 미디어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클릭을 해주면 프롬프트를 쓰는 창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우리가 16:9 사이즈 프레젠테이션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이미지도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가로형으로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우리 대회에 맞는 사이즈의 영상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선생님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우선 시간 관계상 다 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 중에 주인공의 생김새는 반복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 머리에 파란색 셔츠를 입은 10살 소년 민준이 이고요. 또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 또 낚싯대. 낚싯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르죠. 어떤 색상도 있고요. 노란색 반짝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묘사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바위 틈에 작은 개들을 발견을 했고요. 또 파도가 있고요. 또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부분은 뭉게구름이라고 선생님은 뭉게구름이 떠 있는 바다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 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이 이미지 또는 요 이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주셔도 좋아요. 나는 꽉 채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채우고 텍스트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잘 보이게끔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나는 꽉 채우는 것보다 상단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꽉 채우는 것보다 밑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반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아니면 이미지를 자를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잘라서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만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밑에 글씨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의 레이아웃도 읽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는 편집을 눌러서 이 매직 스튜디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요소들을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매직 스튜디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또 각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페이지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이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두 번째 페이지에 글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선생님이 재미있고 편리한 기능 하나 알려줄게요. 첫 번째 페이지의 이 글씨랑 두 번째 글씨랑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글씨를 클릭을 하면 여기 상단에 브러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브러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도장 찍듯이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눌러주면 똑같은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도 똑같은 글씨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에 글씨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만든 이미지 되돌아가서 다시 리셋해 주시고요. 자, 주의할 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가로형 사이즈로 바꾼 다음에 동일한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서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이 페이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선생님이 미리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낚싯대 챙겨온 작은 배가 보이네요. 흔들리면서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주냐면 이번에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3D 또는 몽환적인 어떤 걸로 해볼까요? 3D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반복적인 배경이나 주인공은 동일한 프롬프트를 써서 생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선생님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3D로는 좀 더 부자연스럽게 나왔네요. 그러면 삭제해 주시고 다시 생성하기나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다시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요?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필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리얼하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을 선택을 해주고 자, 다시 생성하기 수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필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리얼한 사진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흐릿하게 해상도가 좀 느리기는 한데 이렇게 실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게 민준이를 묘사를 안 했네요. 빨간 머리에 파란 셔츠를 입은 이렇게 주인공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통일감 있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자, 포토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까 선생님도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오, 좋습니다. 빨간 머리에 파란색 셔츠라고 하니까 딱 민준이 같은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경 설정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좌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텍스트와 함께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만들어진 이미지의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편집에서 매직 스튜디오 기능을 이용해서 매직 에딧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 표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대회 현장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수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웃고 있는 얼굴이라고 걱정하는 10살 남자 아이 표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지 선생님도 얼굴, 손 이런 거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야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뒤돌아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른의 모습으로 합성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상 만드는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는 휴지통에 넣어줄게요. 자, 이 두 개의 이 이미지를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 건데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서 중요한 거 영상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하단 왼쪽에 보시면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눌러주시면 영상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영상은 이 길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눌렀다가 해제했다가 눌렀다 해제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의 기본 컷은 5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의 길이를 줄여줄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내가 다른 영상을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중간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요소로 들어가서 관련된 태풍, 바다 이런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동영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동영상을 하나 넣어서 이 사이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이 양쪽에 만든 영상 사이에 이렇게 불러온 동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크기는 전체 크기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에 오디오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들은 아마 오디오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음악이 나오는 소리가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볼륨을 낮춰주는 게 이 위에 있어서 오디오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도 생략하거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컷 편집은 좌우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간에 내가 자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플레이 헤드 이 검은색 바를 자르고 싶은 곳에 위치시킨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페이지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분할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영상이 두 개로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헤드를 조금 더 우측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또 분할을 하면 총 3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요 가운데 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휴지통에 넣어주면 중간에 영상이 잘리죠. 이렇게 2개가 분할된다고 해서 부자연스럽게 뭐 영상이 튕긴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2개가 분할이 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요. 여기에 장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장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디졸브로 할 건지 슬라이드로 전환될 건지 원형으로 닦일 건지 아니면 일치 요소 등 다양한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을 해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페이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 전환 같은 경우도요, 내가 자세히 보면은 전환하는 그 길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면 전환을 눌러서 전환하는 장면의 길이도 조정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환하는 시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1초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 적용하면은 전체 페이지가 1초 동안 천천히 장면 효과가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영상 편집도 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때요? 자막도 넣고 요소도 예쁘게 꾸민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다 완성이 됐으면 이번에는 BGM이나 아니면 나레이션을 넣어야겠죠. 자, 오디오는 오디오 추가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요소에 가서 쭉 내려보면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넣었고요.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왔습니다. 자, 음악을 볼륨을 지금 100이라고 있는 거를 배경음악을 아주 작게 나레이션을 넣을 거라서 한 14 정도에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점점 커지고 페이드 아웃 끝날 때에는 점점 줄어들게끔 여러분이 효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향의 효과도 넣고요. 배경음악. 자, 이번에는 음성 해설.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직접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해서 이 나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I 음성 생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TTS라고 하는 기술인데, AI 기술인데, 여기에다가 이미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주고요. 음성은 민준이나 유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민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I 음성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여름의 태양이 해변을 환하게 비추는 어느 날 10살 소년 민준이는 모험심에 불타올랐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가득한 공기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주신 낚싯대를 들고 해변으로 향했다.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음성과 이미지 각각의 페이지와 영상의 길이가 동일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다양한 효과들을 집어넣어서 지루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에 다양한 효과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 음성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좀 좁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AI 음성이 나는 별로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노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AI 음성을 가지고 와서 MP3를 업로드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요상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들었다 하면 이번에는 내보내기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맨 위 상단을 보면요.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운로드를 눌러준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mp3 동영상이라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품질을 설정을 해주는데 보통은 1080 HD 품질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영상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어떻게 캔바로 영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생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지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툴을 잘 이용을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